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기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책 36쪽에서 38쪽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계절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날씨라는 것은 아주 짧은 기간의 대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이처럼 짧은 기간의 대기 상태를 날씨라고 합니다. 기후라는 것은 오랜 기간 한 지역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기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요. 사하라 사막은 북아프리카, 즉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은 1년 내내 날씨가 굉장히 덥고 건조하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 문장은 사하라 사막의 기후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이처럼 기후라는 것은 오늘 하루, 내일 짧은 기간의 대기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한 지역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기후라고 합니다. 기후라는 것은 오랜 기간 한 지역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인데요. 기온은 대체적으로 어떠한지, 비나 눈은 얼마나 오는지, 어떤 바람이 부는지 등의 특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인 아마존강이 있는데요. 아마존강은 1년 내내 덥고 비가 자주 내립니다. 이처럼 기온은 어떠한지, 비는 얼마나 오는지 이런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기후라고 합니다. 기후라는 것은 오랜 기간 한 지역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를 위도에 따라서 구역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지역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0도부터 30도까지는 저위도 지역, 30도에서 60도까지는 중위도 지역, 60도에서 90도까지는 고위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남반구 지역에도 30도까지는 저위도, 60도까지는 중위도 지역, 60도에서 90도까지 지역은 고위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도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기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위도 지역은 주로 열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30도에서 60도까지 중위도 지역은 온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온대 기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60도에서 90도까지 고위도 지역은 겨울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6개월 정도 또는 6개월 이상 겨울이 매우 길고 여름이 짧게 나타나는 냉대 기후가 나타나기도 하고 1년 내내 겨울처럼 굉장히 추운 한대 기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남반구에서도 적도와 가까운 저위도 지역은 열대 기후가 나타나고 중위도 지역은 사계절이 나타나는 온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60도에서 90도까지는 겨울철이 6개월 정도 지속되고 여름이 굉장히 짧은 냉대 기후, 1년 내내 겨울처럼 매우 추운 한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열대 기후는 더운 기후, 온대 기후는 사계절이 나타나는 기후, 냉대 기후는 추운 기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는 원래는 6학년 사회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저희도 지역은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열대기후, 더운 기후가 주로 나타납니다. 0도부터 30도까지는 저희도 지역인데 더운 기후가 나타나고 열대기후가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하라 사막은 남반구에 주로 저희도 지역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운 기후가 나타납니다. 북반구, 남반구에는 중위도 지역, 중위도 지역은 위도 대체적으로 30도에서 60도까지를 중위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중위도 지역에서는 온대기후가 나타납니다. 온대기후는 사계절이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나고요. 그런 기후를 온대기후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온화한 기후입니다. 북반구, 남반구에 60도에서 90도까지 고위도 지역은 대체적으로 냉대기후나 한대기후가 나타납니다. 즉, 추운 기후가 나타납니다. 냉대기후는 6개월 정도 겨울이 매우 길고 여름이 매우 짧은 기후이고 한대기후는 1년 내내 매우 추운 1년 내내 거의 겨울인 매우 추운 기후를 한대기후라고 합니다. 저희도 지역은 30도까지 더운 기후, 열대기후가 나타나고 중위도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나는데요. 온대기후가 나타납니다. 고위도 지역은 위도 60도에서 90도까지 지역으로 추운 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가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는 6학년 때 배우는 사회 내용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했고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북반구에서 위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걸쳐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이 33도, 43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세 가지 위도 중에서 어느 위도에 속할까요?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나타납니다. 사계절이 나타나는 기후를 온대기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기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겨울철에는 영하 10도까지 10도, 2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춥고 여름에는 굉장히 덥죠. 30몇 도까지 올라가지요. 중위도 지역을 세계 지도에서 표시해 보았습니다. 저위도와 고위도의 중간 지역을 중위도 지역이라고 하는데 20도에서 50도까지를 중위도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어떤 기후의 특징이 나타나냐면 여름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매우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마철이나 태풍이 올 때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지요. 우리나라는 겨울에 매우 춥고 때에 따라서는 눈이 내리는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봄, 가을은 기온이 온화하고 여름철과 겨울에 비해 기간이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겨울에는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은 팔방이표이지요. 우리나라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남동쪽에서 여름철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남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남동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남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우리나라는 남동쪽에서 덥고 습기가 많은 습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습기가 많아서 약간 불쾌하기도 하지요. 여름에는 남동풍이 불어옵니다. 이번에는 겨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북서풍이 불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즉 북서쪽에서 굉장히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북서풍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여름철에는 남동풍, 겨울철에는 북서풍이 불어옵니다. 계절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란 꽃이 굉장히 아름답지요. 굴에 산수유꽃이 많이 피는 마을의 모습입니다. 굴에 산수유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는 않습니다. 봄에는 사람들이 굴에 산수유꽃을 구경하러 가기도 합니다. 산수유꽃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제주 유채꽃 축제의 모습인데요. 제주도는 봄에 유채꽃이 아름답게 피기 때문에 사람들이 꽃 구경을 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벚꽃이죠. 벚꽃은 주로 4월 초에 피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3월 말에 피기도 합니다. 봄에는 벚꽃 구경하러 부모님과 많이 가기도 하지요. 이 나물은 무엇일까요? 냉이입니다. 냉이는 주로 된장국 끓일 때 봄에 많이 넣기도 하죠. 이 나물은 달래입니다. 이 나물은 쑥입니다. 이거 오른쪽 아래 식물은 무엇일까요? 네, 고사리입니다. 봄에는 주로 사람들이 봄나물을 많이 먹습니다. 쑥된장국을 끓여 먹기도 하지요.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짧은 반소매 옷을 입거나 민소매 옷을 입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가을철의 모습인데요. 호남평야의 모습입니다. 호남평야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평야입니다. 가을철에는 농작물을 수확합니다. 벼를 수확하기도 하고요. 사과, 배, 밤, 귤, 때로는 귤은 겨울에 수확하기도 하지요. 농작물을 수확하고 사람들이 단풍 구경을 많이 갑니다. 겨울철에는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두껍고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한 국물이 있는 따뜻한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스키를 타기도 하고요.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씩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제주도에서 한라봉이 많이 재배되는데요. 오늘날에는 북쪽 지역도 기온이 옛날보다 올라가서 전라북도 김제 지방에서도 한라봉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성은 녹차 생산으로 유명한 고장인데요. 녹차는 주로 섬진강 근처에 있는 보성과 그 다음에 하동 지방에서 많이 재배됐는데요. 오늘날에는 우리나라도 평균 기온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강원도의 고성 지방에서도 녹차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경상도의 경산 지방에서 포도가 재배되었는데요. 오늘날에는 더 따뜻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산보다 기온이 낮았던 영월 지역에서도 오늘날에는 포도를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서만 재배하던 작물의 재배 지역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생산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높아져 더 북쪽인 김제시, 고성군, 영월군에서도 예전에는 재배하지 못했던 남쪽 지방에서 주로 자라던 작물들을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의 흐름을 한류라고 하고 따뜻한 바닷물의 흐름을 난류라고 합니다.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물고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류성 어종은 명태, 꽁치, 지치가 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을 좋아하는 물고기들입니다. 난류성 어류는 멸치, 고등어, 오징어가 있습니다. 멸치, 고등어, 오징어는 따뜻한 바닷물에 삽니다. 멸치, 고등어, 오징어는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주로 많이 잡힙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의 생태계도 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바다 수온이 점점 조금씩 상승하여 바다에서 잘 잡히는 어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류성 어류, 즉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히는 명태와 지치가 우리나라 동해바다에서 잘 잡혔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와 지치가 잡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취를 감춰버려서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명태와 지치가 많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해바다에서 주로 많이 잡혔던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명태는 어디로 갔을까요? 명태의 입장입니다. 옛날에는 동해바다가 차가워서 살기 좋았어. 요즘에는 동해바닷물이 지구온난화로 온도가 바닷물의 수온이 높아져서 난 못 살겠어. 난 차가운 바닷물이 좋은데. 바닷물이 더 차가운 북쪽으로 러시아 근처 바다로 올라가자 우리나라 근해의 수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명태가 더 차가운 물을 찾아서 러시아 근처로 많이 이동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3, 40년 전에는 명태가 동해안에서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 요즘에는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꼬리 줄라비 고기, 꺼끌복, 보라문어입니다. 옛날부터 제주도의 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제주 은갈치입니다. 지금도 유명하죠. 아이고, 요즘에 지금까지 못 보던 애들이 제주도 바다에 많아졌네. 꼬리 줄라비 고기, 꺼끌복, 보라문어. 쟤네들은 우리 동네에 안 살았었는데
제주 바다는 나의 삶의 터전인데 너희들 도대체 어디에서 왔니? 제주 은갈치가 물었습니다. 우리들은 저희도 지역 대한민국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근처 더운 바다에서 왔어. 몇십 년 전에 비해 제주도의 바닷물이 따뜻해져서 살기가 좋아서 우리도 요즘에 이사 왔어. 아래에 있는 세 가지 어류는 아열대성 어류입니다. 우리들은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아열대성 어류야. 실제로 우리나라 제주도 바다 근해에는 아열대성 어류가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이전에 비해서 수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아열대성 어류가 우리나라 제주도 바다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극의 빙하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녹고 있는데요. 북극, 남극의 빙하가 지구온난화로 점점 녹아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극곰 가족의 모습입니다. 북극곰이 빙하에 위태롭게 올라가 있는 모습이네요. 북극곰은 해양 동물이지만 동시에 지상 동물이기도 합니다. 북극곰은 빙하 위에서 살기도 하고 바다를 헤엄치며 살기도 합니다. 북극곰은 바다 속에서 헤엄칠 수 있지만 바다를 헤엄칠 수 있는 거리나 헤엄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북극곰은 바다에서 헤엄치다가도 빙하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북극의 빙하가 굉장히 많이 녹고 있어서 빙하가 많이 줄어들어 바다로 나간 북극곰들이 올라갈 빙하를 찾지 못해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사진작가가 찍은 북극곰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말랐죠. 지구온난화로 먹이가 줄어들어 북극곰들이 요즘에 굶주리고 있거나 굶주림에 못 이겨 죽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북극곰의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빙하가 점점 녹아서 지구의 해수면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21세기 말에 다시 말하면 2190년 정도 되면 해수면이 1m 정도 현재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